새벽 2시 38분. 도시가 일제히 불을 끈 시간에도 SNS 알림창에는 반짝이는 이름 하나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찬원.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은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다음 스케줄, 다음 무대, 그리고 다음 행보에 대해 쉼없이 토론 중이었다. 그런데 그 타임라인 한쪽에서 갑자기 돌풍처럼 불어닥친 단어가 있었다. 눈물, 사채업자, 빚 청산, 900만 원 기부. 그 모든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같은 시각 등장한 것을 보며 사람들은 직감했다. 오늘도 또 한편의 극장판이 준비되고 있구나. 소문이 박다는 의외로 부엌에서 시작됐다. 식재료 연구가로 유명한 이혜정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 녹화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제작진에게 들려준 이야기 한 토막. 사실 저와 우리 가족에게 찬원 씨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곧장 디지털 하이웨이를 타고 날아가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혜정. 이찬원에게 돈 빌렸다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지만 정작 내용을 열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반전이 숨어있다. 몇 년 전 이혜정의 남편은 뜻하지 않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떠안았다. 은행 대출 문턱도 넘지 못하자 결국 사채 시장에 손을 뻗었고 가정은 삽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매일 아침 초인종을 누르던 달갑지 않은 손님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리던 협박성 독촉. 그때 이혜정이 간신히 연락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었다. 서로 언뜻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두 사람은 지난 방송에서 할머니 손맛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그날 밤 사채업자 3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기물을 파손하며 내일까지 돈 준비 못하면 남편을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이찬원은 무전기처럼 짧게 말했다. 내가 내겠다. 내일까지 기다려달라.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집주인의 빚 상태와 계좌번호를 적어간 그는 다음날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르게 은행 전용 벤을 몰고 와 계약서 작성부터 이체 확인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담보도, 차용증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상환은 천천히, 건강이 먼저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이혜정 가족이 전해 들은 금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순 변제가 아니라 새 출발 자금까지 포함해 거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지어 혹시나 불미스러운 루머가 돌면 가족분들 이미지가 다칠 수 있으니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이혜정은 숨기기엔 너무 큰 은혜였다며 결국 눈물로 고백하게 됐다고 밝혔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때마침 이찬원 팬클럽 찬원 서포터즈 산하 응원팀 인찬원 서포터즈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900만 원을 기탁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CF 하나 찍으면 수억 원이 오간다는 요즘 900만 원은 작은 액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19살 보호 종료 예정 청소년 4명에게는 고향집 담요처럼 포근한 숫자다. 잔액 부족으로 밀렸던 월세 보증금, 첫 자취방의 컵라면 대신 노일 전기밥솥, 그리고 이불 대신 입었던 후드티를 세탁기에 돌릴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현실적인 선물이 바로 900만 원이란 세 글자 안에 들어있다. 재미있는 건 팬들이 기부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도 찬원에게 빚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는 점이다. 무명 시절부터 악착같이 무대에 서던 그의 이야기를 보며 각자의 삶도 리셋 버튼이 눌린 것처럼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찬원이 베푼 선의를 자기들만으로 소유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렇듯 환상적인 서사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자 반대편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도 번졌다. 일부 누리꾼은 은혜 갚기는 감동이지만 혹시 빚 대신 갚아주기가 연예계 판 촉물처럼 전염되는 중 아니냐며 선행 마케팅 화두를 던졌다. 다음 날 오전 주간지 한 곳이
사채 변제 지원 탈세 의혹과 무관이라는 단독 보도를 예고하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개인 간 금전 대차일 뿐 세법상 문제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고 이혜정 역시 모든 절차는 법적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의혹을 잠재웠다. 작은 물방울처럼 떨어진 의혹이 더 큰 파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그라진 사이 이찬원은 스튜디오에서 2달째 장장 18시간씩 녹음 중이라는 후문이 흘러나왔다. 그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은 기존 트로트 발성을 뼈대로 두고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라 알려졌다. 작업기에 따르면 첫 트랙은 64인조 오케스트라와 힙합 드럼 샘플이 공존하며 타이틀곡 후렴은 15초 만에 귀에 각인되는 떼창 킬포인트를 품었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아마도 관객 참여형 콘서트의 새 지평을 열 곡이라며 입을 모았다. 흥미로운 건 이 앨범의 이혜정표 집밥 플레이리스트가 깜짝 수록된다는 사실이다. 트랙 중간중간에 삽입될 20초가량의 내레이션을 그녀가 맡았는데 고추장 볶음밥을 볶을 때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면 퍼지는 고소한 냄새처럼 이찬원의 잔잔한 고음 사이사이 스르르 감싸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받은 선행을 다시 문화 콘텐츠로 돌려주겠다는 이혜정의 아이디어가 곡 작업에 자연스레 스며든 결과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묻는다. 도대체 이찬원은 왜 이런 선행과 음악 작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지?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는 화려한 데뷔도, 천재 타이틀도 없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삼시세끼 밥값을 걱정하던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그는 나 역시 누군가의 선행 덕분에 버텼다고 말한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집 형제라는 모토를 갖게 됐고 법만큼 나누는 삶을 실천해왔다. 물론 이런 빛나는 일화만 있는 건 아니다. 과거 그는 방송국 대기실 프로토콜 무시 논란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렀다. 무명 후배들과 인사를 건네는 방식이 무뚝뚝하다는 오해가 퍼졌고 톱스타병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뻔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숙였다. 녹음 스케줄이 밀린 탓에 여유가 없었다. 불편을 느끼셨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사과했고 곧장 후배들에게 손편지와 도시락을 돌렸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알았다. 무대에서 화려함을 뿜어내는 그는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가혹할 만큼 깐깐한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을. 시간은 어느새 앨범 발매 D-50. 뮤직비디오 촬영지는 낡은 공장을 개조한 오픈 스튜디오로 결정됐다. 콘셉트는 기적의 앰플. 얼굴에 작은 LED 조각을 붙이고 조명되신 검은 천막 속에서 단 한 줄기 레이저로 표정을 살린다는 파격적인 기획이다. 화려한 것의 끝이 어둠 속에서 발견되는 한 줄기 빛이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는다. 팬들은 벌써부터 안무 챌린지를 위해 팔뚝 근력부터 길러야겠다며 웃지만 내부 스태프는 이번 콘셉트는 곡 난이도보다 체력 배분이 관건이라며 긴장 중이다. 이 모든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도 찬원은 주말마다 어김없이 소속사 회의실에 모여 팬 기부금의 목적지를 논의한다. 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이 다음 달부터 어떤 가정용품이 필요한지, 지역별 쉼터와의 연결고리는 튼튼한지, 사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체크리스트가 빽빽하다. 그는 돈을 전달한 뒤 연락을 끊으면 기부가 아니라 처분이라는 소신을 여러 번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2,000원표 나눔에는 늘 트래킹 코드가 붙는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기부금이 닿는지 일정 기간 따라가며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팬클럽 내부 게시판에서는 색다른 셀프 챌린지가 유행 중이다. 규정은 간단하다. 나만의 선행 에피소드 한 줄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가 일정 수치 이상 모이면 팬미팅 티켓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할머니 짐을 받아준 짧은 일화를, 또 다른 누군가는 헌혈증 기부 인증을 올린다. 그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1만여 건이 작은 선행이 기록되었다. 데이터를 집계한 팬클럽 운영진은 우리의 팬질도 결국 선한 영향력 챌린지라며 뿌듯해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사채업자의 폭력적 위협과 똑같은 날짜, 똑같은 동네에서 이찬원이 사인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는 팬 사인회 종료 직후 곧장 자동차 핸들을 돌려 이혜정의 집으로 향했다. 자기 다이어리에 적힌 2줄짜리 메모를 지우기 위해서였다. 12월 1일 20시 혜정 선생님 댁. 그 메모가 지워지고 사채업자들도 떠나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인회에 참여했던 팬들에게는 손글씨 엽서가 도착했다.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나도 그 빛으로 노래할게요. 그 엽서를 받았던 한 팬은 그날 찬원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쌓인 마지막 장까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회상한다. 그 피곤함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셈이다. 팬들은 더 이상 스타와 나를 구분짓는 일방적 소비자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스타의 서사 속으로 능동적으로 진입해 기부라는 디지털 액션을 통해 스토리를 함께 엮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K-팝 서사, 아니 K-트로트 뉴 웨이브가 진화하는 방식이다. 이찬원의 여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원치 않는 루머마저도 나눔이라는 키워드와 묶어 오히려 더 큰 공감과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이미지 장착이 아니다. 공연장 암전 후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0.1초를 위해 앨범 아트, 기부, 팬덤 활동, 인간관계까지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복합 크리에이티브의 결과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절실함이 있다.